현장 노동자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는 건 파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파격은 전 정부 장관이 유임됐다는 사실입니다. 인사청문회도 통과할 필요 없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냥 장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으로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장관이 된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왜 발탁했느냐? 진영에 상관없이 국무회의를 하는 걸 봤더니 굉장히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 오랫동안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답변, 토론 잘했나 봐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지난 대선에서 연대를 했던 진보당 쪽에서는 지금 말이 되느냐 반발하는 목소리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고 바로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양곡관리법을 반대했던 입장에서 이제 양곡관리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맞춰서 찬성해야 할 논리를 장관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사실 전 정권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켜서 정권이 교체됐는데 이렇게 유임시키는 것도 적도 없었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실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전 정권에 있었던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바뀌어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솔직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이건 진보당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이라든지 이 의원들이 아마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곡관리법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때 쌀값이 폭락하게 되면 정부에서 쌀을 사들이게 되는 법. 이거 거부권 행사를 송미령 장관이 건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는 결사반대인데 지금 보니까 조건부 찬성할 수 있다, 맞춰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를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키워드를 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통합, 화합 그런 측면에서 이제 권어울 이번에 국가보훈처 장관 후보자든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든 이런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메시지는 좋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들여다 봤을 때 이게 과연 통합형 인사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 무엇보다도 본인이 가졌던 소신 이거를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례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때와 지금이랑 달라진 건 없어요. 사실 뭐냐면 쌀값이 일정 부분 떨어졌을 때 초과 생산된 분에 대해서 국가가 다 사주는 겁니다. 근데 돈이 들어요. 그게 1조 4천억 정도 들고요. 또 그게 여러 가지 또 계속 쌓이는 겁니다. 보관료도 느는 겁니다. 이게 쌀값을 안정화시킨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벼농사만 하면 된다는 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쌀은 덜 먹잖아요. 현실이 있습니다. 점점 그래서 줄어들죠. 곡물 중에서 쌀도 중요하지만 콩과 밀과 이런 굉장히 전략적인 필요한 작물을 재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세금을 가지고 직불제를 씁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들여서 벼농사를 일정 부분 줄이면서 콩이나 밀이나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들을 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방향이 맞는데 아쉽게도 민주당에서는 그런 방향성보다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쌀값이 올라가면 좋잖아요. 지금 당장.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작물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길게 봤을 때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막아야 된다고 보고 접점을 찾아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소신이라고 했던 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으로 업무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내 국정 철학에 좀 맞춤형으로 하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측면에 있을 때는 공무원이 참 영혼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데 이번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면 배신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배신은 아닌데 소신을 저버리는 행동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최유한 평론가 말씀처럼 왜 본인은 그때 소신을 바꿨는지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양국관리법에 관련돼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방향 맞습니다. 그 부분 맞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정권 때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계속 대화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마치 그 대한민국 농정을 바로 살피기 위해서 그랬느냐라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 이런 그 농민들의 이 부분에 쌀을 사주는 부분은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냐면 굉장히 오래됐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 이전부터 공약사항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도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대한민국 농정이 아니라 야당, 이재명 이런 반대하는 의미로 더 컸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송미령 장관이 그때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그 반대했던 것이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서 반대했는데 찬성의 입장으로 바뀌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문제가 무엇이고 그때 왜 반대했는데 지금 찬성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커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게 분명히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 맞다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게 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겁니다.